네. 자, 이제 문화계 소식을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문화계가 거의 올스톱 아닙니까? 예, 코로나가 지금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광주 문화기관들이 아주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2015년 11월 개관 이후 최초로 이렇게 장기 휴관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당 초에는 8일까지 휴관이었었는데 광주에서 이제 확진자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휴관 연장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야심차게 준비했던 대형 기획 공연들이 홍보에 아주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네, 불멸의 영웅들이라는 작품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 공연은 지난해 3차례 공연을 해가지고 입장권이 모두 매진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공연이에요. 그래서 그 인기 때문에 이제 올해부터는 해외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문화기관에 이제 그 무사 공연을 홍보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무기한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또 올해 광주 비엔날레가 열리는 해죠. 그렇죠. 네, 광주 네. 비엔날레 전시 계획도 서울과 지역 언론사에 홍보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이거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그것도 전격 취소가 됐고요. 그 밖에도 광주 문화재단과 국립광주박물관, 광주시립미술관도 휴관을 계속 연장한 상황입니다. 네. 전시 시작인 3월을 포기하면서 운영에 이제 이런 문화기관들이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4월에 개관을 해도 전시 작품 등 이제 사전 작업을 거쳐야 해서 개관이 조금 늦어져야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4월에도 개관을 하지 못하면 상반기 개관은 포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기되고 취소되고 또 이맘때 되면은 꽃축제 많이 열리잖아요. 네네. 지금 다 취소가 된 네. 건가요? 네, 곧 남도의 꽃내음이 진동할 텐데 아쉽게도 올해는 꽃나들이를 포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봄의 전령사인 매화와 산수유 꽃을 볼 수 있는 축제들이 전격적으로 다 취소가 됐어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광양 매화마을 유명하죠. 네. 광양 매화축제가 6일부터 15일까지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것도 취소가 됐고요. 해남 산이면 땅끝 매화축제도 올해는 열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그 구례 산수유 축제하고 여수 영치산 진달래 축제도 전격적으로 취소가 됐다고 해요. 네, 그런데도 이제 그 상춘객들이 아쉬운 마음에 꽃축제가 열리는 마을들을 싶잖아요. 자꾸 찾아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마을 주민들은 이마저도 달가워하지 않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불안해하시죠. 최근에는 마을 입구에 축제가 취소됐으니 제발 우리 마을은 오지 말아라는 현수막까지 거셨다고 네. 합니다. 다 네. 어르신들이라 또 네. 관광객들이 오면 네. 야구도 취소됐어요. 그렇죠. 예, 시범 경기 네. 일정이.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스포츠 행사도 다 취소가 될 상황이고 이제 그 축구도 정규리그가 취소가 됐고요. 네. 야구도 이제 3월 28일 날 이제 개막전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것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걱정입니다. 예. 뭐 리그 전체가 취소된 게 아니라 일정이 미뤄지거나 뭐 예. 야구 같은 경우에는 시범 그렇죠. 경기가 시범 취소가 경기. 된 거라 그 일정들도 챙기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그 꽃나들이나 계획하셨으면 꼼꼼하게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런 소식 전해드리려니까 네, 저희가 좀, 참 송구하네요. 아유, 네. 예.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창작 준비금 지원 사업이요. 예,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소식도 들고 왔는데요. 올해부터 예술인 창작 활동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복지 규모가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먼저 올해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금이 지난해에는 400억 규모였는데 올해는 710억 규모로 대폭적으로 조정이 됐고요.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지난해에는 85억에서 올해는 190억까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 전월세 주택자금 융자 상한액도 1억 원까지 높이기로 했고요. 또 의외로 예술인들 중에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 건강 증진 지원책도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연계한 전국 32곳의 심리상담센터에서 이런 분들을 이제 상담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마련이 됐어요. 제도가 마련이 됐어요.
그동안 450명이 대상이었는데 올해는 800명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우울하시면 한번 네. 상담 기관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자격이 되거나 필요하신 분들 좀 이용하셔서 작은 네.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공공도서관이 많아진다고요? 예. 광주에 3년 후면 광주의 공공도서관이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제가 상무소각장이 도서관으로 변신한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네. 최근에 상무소각장 설계 공모전 당선작이 선정이 됐습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 지금 저 사진으로 모습이죠. 보이는 저게 지금 상무소각장 네. 설계 당선작이거든요. 저렇게 바뀌는 예. 모습을 저희가 예, 국내-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800개가 넘는 팀이 공모를 해서 세르비아 건축가의 작품으로 당선이 됐는데요. 올해 연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 공사를 시작해서 2022년에 본격적으로 개관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하남 도서관도 건립 사업이 검토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까지 2,000평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4층의 아주 큰 규모로 그 개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이 밖에도 무등도서관을 비롯해서 광주 지역의 7개 공공도서관이 개보수를 진행 중이고요. 또 월산 사동과 봉선 이동에도 조만간 작은 도서관이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광주에 23개의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2023년까지는 36개로 공공도서관이 아주 많이 생길 전망입니다. 네, 멋진 디자인의 공공도서관은 그 도시의 랜드마크가 그렇죠. 되기도 하잖아요. 예. 저희가 빨리 코로나19가 마무리돼서 공공도서관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지금 도서관이 휴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빌렸는데 그 휴관 돌려줄 때문에 수가 없어요. 아니 돌려주긴 했는데 다음 책을 못 빌려서요. 아. 궁금해. 너무 궁금합니다. 예, 빨리 좀 네.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전일 빌딩과 관련된 소식이네요. 네네. 전일빌딩이 다음 달에 시민 복합 문화센터로 개방을 할 예정입니다. 아. 전일빌딩은 1968년에 1차 준공된 이후에 3차례 증축 공사를 통해서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이제 지어졌어요. 1980년도까지 우리 광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라고 해가지고 상징성이 좀 있었는데요. 지난해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서 이제 지금 리모델링 공사가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요. 이르면 4월 중에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새로 돌아온 전일빌딩은 전일빌딩 245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열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전일빌딩 245에는 시민 문화 공간과 문화 콘텐츠 창작 공간, 5.18 기념 공간, 공용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저희 실내 모습과 또 외벽 모습까지. 저긴 탄은의 모습이죠. 네. 네. 네, 전일 빌딩 245. 근데 이름이 245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의미는 전일빌딩 245의 도로명 주소가 광주 금남로 245이기 때문에 245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네. 이보다 더 깊은 의미는 역사에서 찾을 수가 있죠. 1980년 5.18 당시에 계엄군이 시민군에게 집단 발포했던 장소가 바로 전일빌딩이에요. 예. 네, 당시 헬기 사격에 의해서 전일빌딩 그 외벽에 총탄이 245개가 발견이 됐다고 해서 네. 245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예, 역사적인 장소인 만큼 그 의미를 알면 많은 분들이 네. 더 좀 관심을 갖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도 5.18 관련 소식이네요. 예. 5월 16일 오후 7시에 서울 광장에서 전국민 음악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 전국민 음악회가 뭐냐면 1980년 5월을 기억하고 광주 정신을 되새기는 프로젝트예요. 연주를 위해서 오케스트라단 140명과 합창단 370명 등이 모두 모여서 518명의 연주인들이 함께 그 광주의 5월을 기억하는 음악회를 열게 됩니다. 네. 네, 지금 전국민 음악회의 지휘자는 10년 전에 네. 광주 시립교향악단을 이끌었던 구자범 씨가 지휘자로 나설 예정이에요. 그 당시 구 지휘자는 5.18 30주년 기념으로 광주 문화예술회관에서 광주 시민합창단과 함께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2번 부활의 부활을 연주해서 네. 아주 큰 인기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네, 이번 그 전국민 음악회에서도 구자범 씨는 518명의 연주자들과 함께 10년 전 광주에서 연주했던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전 악장과 또 민중가요 그날이 오면을 연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들과 함께 또 전남 도청에서 불렀던 그 민중가요를 서울 광장에서 함께 부르게 되면 굉장히 감동적인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중엽 씨는 꼭 가셨으겠네요. 아니 제가 구자범 씨 팬이거든요. 그렇죠. 예. 꼭 가실 거예요. 예. 근데 40주년이라 이 광주도 지금 뜨싹뜨싹한데 그래도 광주를 지키냐 그래도 서울로 가냐. 그거를 서울광장을 가야죠. 예. 근데 지금 고민이네요. 행사 날이 5월 16일이잖아요. 네. 그때까지 뭐 코로나19 끝났겠죠. 아유, 끝나야죠. 끝나야 끝나야 됩니다. 네. 특히 40주년 아주 큰 의미 있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잘 치러지길 벌써부터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